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1단원입니다. 11단원 해수의 성분과 운동이라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것 중에서 약간은 다른 부분이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라는 부분들이 해수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성분과 그리고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해수, 바닷물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구다. 그죠? 그럼 지구라는 곳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봐야겠죠. 그죠? 자, 지구상에는 물이 몇 %입니다? 71%를 차지합니다. 지구 전체의 몇 %가 물입니다? 71%가 물입니다. 그럼 나머지 몇 % 남아요? 29%만이 뭡니다? 땅, 육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는 행성이더라 하는 거. 자, 일단 지구는 71%를 물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 이 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뭡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다다. 그죠? 그래서 바닷물이 그 71% 중에서도 몇 %를 차지합니다? 97.2%를 차지합니다. 전체 물을 100%라고 봤을 때 바닷물이 얼마다? 9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 육지, 땅 위에, 땅 안에 있는 물들은 얼마밖에 안 된다? 지구 전체 물의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육지물은 2.8%다. 그럼 이 물들 중에서도 어느 것이 양이 가장 많은데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것이 양이 가장 많은데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야? 강물이다. 그죠? 해서 강물이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강물이 아니고 뭐가 가장 많다?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빙하, 얼음이죠. 그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남극, 북극 또는 극지방, 또 한대지방, 이런 추운 지방의 위쪽에서 볼 수 있는 추운 지방, 한대지방 높은 산 꼭대기 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 빙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빙하라는 것이 육지 안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뭡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있으면 강물이겠네요? 또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뭡니다? 땅속을 흐르고 있는 물, 지하수죠. 자, 지하수가 두 번째로 많은 물이더라. 그럼 선생님 대체 강은 언제 나와요? 강은 이제 나오겠다. 그죠? 몇 번째로 많은 물? 세 번째로 많은 물이 강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와 강 더해서 해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강이지만 이 강물의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순서대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 빙하가 가장 많다. 그 다음 지하수다. 세 번째가 강이나 호수물이다. 물론 지구 전체를 따졌을 땐 뭐가 제일 많다고요? 바닷물이 가장 많다 그랬고요. 육지에 있는 물만을 따졌을 때는 뭐가 가장 많다? 빙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선생님 공기 중에 물이 없어요? 공기 중에도 물이 있죠. 그죠?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몇 %밖에 안 됩니다. 0.00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죠. 그죠? 하지만 이 작은 수증기가 무슨 현상을 일으키는데?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상현상의 원인. 기상현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다? 수증기입니다. 해서 양은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수증기. 해서 지구상에는 이런 분포로 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볼 거는 뭐라 그랬어요, 쌤이? 해수, 바닷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구상에서 97.2%나 차지하고 있는 이 바닷물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 성분들이 뭔데? 염류라고 하는 것. 자, 염류. 어디에 녹아있는 물질?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 자, 우리 해수욕장 갔을 때, 여름에 해수욕장 갔을 때, 한 번씩 수영하다가 물을 마신 적 있다, 그죠?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 아니지만, 물을 마신 적이 있더라. 어떻더라, 맛이? 굉장히 짜다, 그죠? 짜고, 뒷맛이 약간 씁쓸해.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럼 바닷속에는 물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뭔가 녹아있더라.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 염류. 염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금방 두 가지 맛을 얘기했어요. 어떤 맛하고 어떤 맛이 있더라고? 굉장히 짜다. 그 다음 뒤끝맛이 좀 씁쓸하더라. 짠맛도 나고 쓴맛도 난다. 그럼 최소한 몇 가지는 들어있겠다. 두 가지는 들어있겠다. 그죠? 해서
성분을 살펴보면 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뭡니다?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뭐죠? 소금이죠, 그죠? 소금. 무슨 맛을 낸다고요? 짠맛을 낸다.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의 양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뭡니다?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얘가 무슨 맛을 낸다? 쓴맛을 낸다는 거. 자, 해서 짠맛을 내고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77.7%. 숫자 굉장히 외우기 쉽죠, 그죠? 7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염화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염화 마그네슘. 얘 무슨 맛입니다? 쓴맛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맛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거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거 염화 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짠맛, 염화마그네슘 쓴맛. 그 이외에 뭐가 황산 마그네슘이라든지 황산 칼슘이라든지 황산 칼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염류가 더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타 등등은 빼버립시다. 자, 요거하고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상 더 많은 염류들이 녹아 있더라. 그럼 이제 이 염류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 옛날 얘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소금이 나오는 맷돌 있죠, 그죠? 바다에 배 타고 소금 나오는 맷돌 갈면서 가다가 너무 소금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더라? 바닷속에 풍덩 빠졌다더라. 맷돌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도 소금이 나와서 짜다라는 것은 동하고요. 자, 염류, 이 염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자,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염류의 근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닷물은 전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모이는 곳이야. 육지에서부터 흘러온 강물, 빗물 전부 다 모이는 집결지가 바다죠, 그죠? 하니까 일단 바닷물은 어디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가지고 오더라. 흐르는 물에 의해서 육지에 있던 물질들이 일부 녹아서 뭘 했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염류의 근원이고요. 그럼 이런 성분들에 뭐가 있는데? 자, 이런 성분들에 나트륨이나 염화 나트륨 했을 때 나트륨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할 때 들어갔던 이런 성분들,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성분들 또는 칼륨 이런 성분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다? 육지에 있던 물질들인데 흐르는 물에 녹아서 바다로 온 거다라는 것. 첫 번째 염류의 근원이고요. 두 번째, 그럼 육지에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게 있어. 제일 양이 많은 것. 원소 중에서, 성분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것이 뭡니다? 염소라는 성분이거든요. 자, 염화 마그네슘에도 들어갔고 염화 나트륨에 들어갔습니다. 염화라는 요 성분들이 나트륨하고 결합해 있을 때는 우리가 염화라는 명칭을 쓰지만 따로 존재할 때는 염소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실제 바닷속에 있는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염소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어디에는 잘 없어요. 육지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어디서 왔을까? 바닷속에서 뭐가 폭발했을 때?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바다 밑에 화산 폭발했을 때 나온 물질들이 뭡니다? 염소라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일부 녹았습니다. 대기의 공기 기체 중에서,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중에서 일부가 어떻게 됐다? 바닷물에 녹았다. 이런 성분들로 뭐가 있더라? 산소나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성분들이 일부 녹아서 뭘 이루고 있다? 바닷물 속의 염류라는 것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자, 염류의 근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봅시다. 아까 쌤이 바닷물 마셔봤더니 어떻다고 그랬어? 짜다 그랬죠, 그죠? 짜다. 뭐 때문에?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 염류가 바닷물 속에 대체 얼마나 녹아있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짠 건데 뭘 한번 따져보자? 바닷물의 농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죠? 그게 무엇입니다? 염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분. 자, 쉽게 얘기해서 염분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가 짠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금물의 짠 정도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했죠, 그죠? 이건 소금물의 농도야. 그럼 바닷물의 농도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겠죠? 소금물의 양, 바닷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무엇의 양? 염류의 양 곱하기 특이한 것이
염분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얼마를 한다? 1000을 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염분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해수 몇 그램 중에 1000g 중에 해수 몇 그램 중에 1000g 중에 이 기준 반드시 기억해놔야겠죠? 해수 1000g 몇 킬로그램? 1kg 중에 녹아있는 무엇의 총량? 염류의 총 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다? 염분, 바닷물의 짠 정도입니다. 해서 염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다? 해수 1000g 중에 무엇의 양? 염류의 그램 곱하기 얼마 한다 그랬어요? 아까 쌤이 1000 한다 그랬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하더라. 우리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낸 것은 백분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해서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합니다? 천분율이라고 하겠죠. 해서 천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염분이다. 해수 1000g 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럼 선생님 간단히 문제를 내볼게요. 자, 해수 어떤 지방에서 해수 500g을 딱 떠와가지고 얘를 증발을 시켰어. 물을 증발시켜 나면 뭐가 남죠? 소금이 남겠죠, 그죠? 소금을 비롯한 염류들이 남을 거야. 물 다 증발시키고 나서 염류를 딱 긁어 모아서 양을 측정했더니 염류가 얼마 있는데 염류가 자 17g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자, 이 바닷물의 염분은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이 바닷물의 염분은 얼마일까요? 했을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쌤이? 해수 1000g 중에 있는 염류의 그램 곱하기 1000 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해수 500 안에 얼마가 있다고요? 17g이 있더라. 곱하기 1000 하면 된다는 얘기지. 해서 약분되니까 2 곱해서 얼마 됩니다? 3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염분은 뒤에 단위를 붙여야 되는데 염분의 단위는 뭐였습니다? 34에다가 우리 곱하기 1000 했죠, 그죠? 천분율이죠, 그죠? 천분율의 단위는 뭘 쓴다? 퍼미를 쓴다라는 거. 자, 자세하게 보세요. 퍼센트하고 뭐가 다르다? 퍼센트는 줄 그어서 위에 동그라미 1개, 아래 동그라미 1개. 그죠? 근데 퍼밀은 어떻게 쓴다고요? 줄 그어서 위에 동그라미 하나, 밑에 동그라미 2개입니다. 뭐로 쓴다? 퍼밀을 쓴다. 그럼 좀 전에 쌤이 계산해 놓은 거. 34에다가 뭐 쓰면 되지? 퍼밀 하면 되죠, 그죠? 바닷물 500g을 취해서 바닷물 500g을 떠와서 증발을 시켰더니 염류가 17g이 남더라. 그럼 이 바닷물의 염분은 500분의 17 곱하기 1000에서 얼마가 됩니다? 34%이 됩니다. 라는 거. 자, 염분 계산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럼 이제 전 세계 바다를 한번 평균 내보자. 전 세계 바다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염분은 전 세계 지구 전체 평균 염분은 얼마더라? 35%이 되더라. 자, 평균을 낼 수 있다는 말은 어느 바다나 염분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바다나 염분이 같으면 굳이 평균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느 바다든지 염분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냈다? 평균을 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무엇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디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떤 지역에 가면 염분이 높고 어떤 지역에 가면 염분이 낮을까를 봐야겠죠, 그죠? 염분이 높은 지역 갑니다. 자, 염분이 높아지려면 자, 반드시 첫 번째 뭐가 뭐보다 커야 한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야 한다. 증발량이 뭐죠? 물 수증기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양이 강수량, 비나 눈이나 우박이나 내리는 양보다 커야 한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 만들어 놓은 소금물에 물을 더 붓는다는 거야. 강수량이 많다, 물을 더 부으면 짠 정도 어떻게 돼? 연해지죠, 그죠? 하지만 이걸 밑에서 가열을 해서 물을 자꾸만 증발시켰어. 그럼 짠 정도가 어떻게 되죠? 국 자꾸만 데우면 짜지죠, 그죠? 해서 짠 정도가 많아진다는 거지. 해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어떨 때? 많을 때 염분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에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다? 중위도 지방입니다. 중위도 지방. 또 중위도 하니까 모른다, 그죠? 중위도 하면. 자, 지구 동그라미. 딱 반 나누는 것이 적도죠, 그죠? 적도를 기준해서 위쪽을 뭐라고 한다? 북반구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적도라는 것이 무슨 선인데? 지구를 가로로 가르는 선이죠, 그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 위선입니다. 이 위선이 나타내는 각도가 위도.
그러면 적도는 위도가 몇 도? 0도. 극지방은 수직이기 때문에 위도가 90도. 중위도 지방은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니고 대략 어디? 30에서 60 사이 비스듬한 곳에 살고 있는, 즉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런 지대를 중위도 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분이 어떻게 나타납니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염분이 높은데요? 바닷물 해놓고 쌤이 뒤에 칸을 이만큼 비워놨어요. 그죠? 뭔가를 써야겠죠?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지요? 결빙되는지요. 결빙되는. 즉, 바닷물이 결빙된다. 뭐가 온다? 얼음이 온다는 얘기죠. 바닷물이 얼어서 물만 얼겠죠. 소금하고 같이는 안 옵니다. 그죠? 물만 얼어버리는. 그럼 결국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염분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먼 바다도 염분이 어떻습니다? 염분이 높습니다. 요거는 밑에 염분 낮은 지역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염분이 낮은 지역은 어떤데? 어떤 지역에서 염분이 낮은데 뭐가 뭐보다 클 때 아까 증발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염분이 높다 그랬죠. 해서 비 내리는 양이 이번에는 증발하는 양보다 훨씬 많으면 염분은 어떨 수밖에 없겠다? 낮을 수밖에 없겠다. 어디가? 적도 지방이 염분이 중위도보다 낮습니다. 이상하다. 적도는 햇빛이 굉장히 세다, 그죠? 그래서 증발이 굉장히 잘 돼. 증발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염분이 낮은 지역이 아니고 쌤 높은 지역 아니에요 하는데 문제는 적도가 증발도 굉장히 잘 되지만 증발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의 뭐가 내린다고?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낮은 지역이고요. 중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빙하가 어떻게 되는지요? 녹는지요.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아까 기억납니까? 육지의 물이었습니다. 육지의 물이었기 때문에 얘가 녹는다는 말은 결국 소금물에 물 더 붓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염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강물이 뭐 되는? 유입되는 바다. 강물이 유입된다.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다입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다는 육지에서 가깝겠죠. 그죠? 그럼 강물은 소금기가 없죠. 하니까 물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진다. 그럼 아까 했던 육지에서 먼 바다는 강물이 안 들어오니까 염분이 비교적 어떻더라고요? 높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염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양하고 무슨 양의 차이? 증발량하고 강수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염분은 어떻게 나타난다? 높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입니다? 대한민국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근처의 염분들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근처의 염분 특징을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죠. 맞죠? 동해, 남해, 서해 또는 황해라고 부르죠. 그죠? 동해, 남해, 황해 중에서도 어디가? 황해가 염분이 어떻습니다? 가장 낮다. 황해는 염분이 가장 낮다. 어디보다? 동해나 남해보다 염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데가 황해다. 그죠? 그럼 중국과 우리나라부터 뭐가 유입되구나?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부터 강물이 자꾸만 쏟아져 들어오니까 황해는 염분이 어떻다? 동해나 남해보다 낮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어떻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기억할 텐데 아까 뭐가 뭐보다 많으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염분이 낮다 그랬죠. 그럼 여름철에 비가 우리나라 많이 온단 말이야. 해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역시 낮다. 여름에 뭐가 많으니까? 비가 많으니까.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염분 분포의 특징입니다. 황해는 다른 데보다 염분이 낮다. 여름철에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다.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염분 구하는 방법도 중요했지만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뭘까? 염분비 일정의 법칙. 언뜻 보기에는 염분비라 했기 때문에 염분이 일정하다 하고 연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염분의 비율이 일정하다. 뭐가 달라질 수 있더라도.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35%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마다 염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염분이 바다마다,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르더라도 그 바닷물 속에 포함된 무엇의 비율? 이거 중요하죠. 무엇의 비율? 염류 사이의 비율. 염류 사이의 비율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라는 것. 염류 사이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쌤이 염화나트륨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 그랬어? 77.7%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염분이 35%인 지역에서도 염화나트륨은 몇 퍼센트? 35% 전체의 77.7%. 염분이 40%이 되는 지역에 가도 40%에서의 77.7%. 염분이 200%인 곳에 가도 200%인 곳이 있습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그죠? 너무 농도가 짙어서 사람이 그냥 둥둥 뜨는 바다. 거기 가서도 그 200% 전체의 몇 퍼센트? 77.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법칙입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해서 자, 요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수의 성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수라는 것이 어떤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염류라는 말이 있었고요. 염분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혼돈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해수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수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